자, 잘 쉬셨죠? 지번 보겠습니다. 지번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부가 빠져 있는데 책에 나온 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번이란 필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번은 생긴 형태가 네 가지 모양새를 가져요. 지번 형태가 10번 생기는 지번도 있고, 그 다음에 10의 1번 지번도 있고, 산자 붙는 경우 있게 됩니다. 산 반대로 써야지. 10과 산 10번이 있고, 그 다음에 10의 1번 또는 산 10의 1번에서 네 가지 모양새가 갔는데, 지번이 10번, 산 10번 나오는 지번은 이렇게 떨어진 지번을 본번만 된 지번이란 말 쓰고, 밑에 있는 지번은 앞에 있는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있는 번호가 부번입니다. 얘가 본번, 얘가 부번이란 말 써요. 그래서 본번이란 번호하고 부번이 만나서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더라요. 그 본번 하나만 나온 지번을 다른 말로 부를 때를 얘를 단식 지번이라고 부르고, 본번 하나, 부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외울 건 아니겠죠. 지금 본번만 나온 지번을 뭐라고 부르고? 단식 지번, 본번 부번 같이 나온 것을 복식이라 말 쓰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덧보는 지번이 있을 수 있더라. 하지만 부번만 지번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모양새 갖는 것이고, 지번을 표기할 당시에는 10과 10의 1 원칙은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 원칙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해야 돼. 예외적으로 지번 앞에 한글 산자를 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산자를 쓰는 경우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 또는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이게 지번 표기할 때 모양새가 됩니다. 그럼 역으로 하면 되겠네요. 지번이 숫자만 나와 있는 경우는 등록을 어디에 한 토지일까? 그러면 대장은,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든 임야대장이든 둘째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산자가 붙어 있죠. 그럼 토지대장일 경우는 산자가 붙지 않겠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가진 땅이 상계동 50번지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떼볼 대장은 어떤 대장 떼봐야 돼요? 토지대장 떼보면 되는 것이고, 산 50번지일 경우는 임야대장 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산자 붙이는 게 언제 산자를 붙이더라? 임야대장, 임야도를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은 산자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번이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는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 것이 방법이에요.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뭐를 읽어라? 의를 읽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표시는 뭘로 하시되? 작대기로 하시고, 읽을 때는 의를 읽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 구성할 당시에 작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본번과 부번을 구성할 당시에 본번과 부번 사이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지문 맞는 말 틀린 말? 예, 틀린 말이죠. 얘는 뭐 하는 것이고 표시하는 것이고, 얘는 읽는 거지 얘가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뭘로 하시되? 구별하시라고. 표시는 작대기로 하고 읽을 때는 의를 읽는다. 여기서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보니까 의인 한번 읽어보시되, 1번이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찾으셨어요? 원칙이고, 반대로 2번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나와 있고요. 산자 붙이는 거는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토지대장 지적도는 숫자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작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작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지번 읽을 때 이거 읽어보세요. 네, 이제 10의 이렇게 읽는 거예요. 10-1이 아니라 산 10의 1 이렇게 읽는 방법이 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10-1 읽으시면 내년에 다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지 않으시려면 읽을 때 10의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다시란 말은 은행 가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송금할 때 그때 쓰신 거 다시고, 여기서는 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적법은 법이 단순하고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주는 지문이 많아요. 지번은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표시는 뭘로 하시고?
작대기 읽을 때는 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되 이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부여할 때는 지적, 소관, 정의부에 넣을 순서입니다. 소관층이 부여하게 되어 있고 부여하는 순서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옆에 간단히 써두세요. 지번 부여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하는 방향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순서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갑니다. 우리 한글권의 경우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겠지만 한자권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까? 반대가 되겠죠?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기에 이제 한글로 된 책이 있다 한번 가정해보고 이쪽이 한문으로 된 책, 한자로 된 책이 있다 가정해보자고요. 한글의 경우 가로쓰기요, 세로쓰기요? 가로쓰기 하죠? 1, 2, 3, 4 쓸 때 여기다 일자를 주고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세로쓰기 하는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를 여기다 주고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해요. 세로쓰기는. 그럴 경우에 방위편 놓고 봤을 때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서쪽이고 한자권의 경우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을 경우에 일자가 시작된 이 방향이 어디냐예요, 지금. 이 방향이. 한글권의 경우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북서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 남동으로 하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북서, 남동이란 말이 이렇게 나온 말이 그 뜻이고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가 북동에서 시작했네요. 여기 북동쪽이니까 끝나는 방향, 반대 방향 이쪽이 되면서 남서로 가는 것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북서에서 번호가 일어나서 남동으로 가죠. 요걸 번호가 시작된 것을 북서 기번이라고 부릅니다. 기번이란 말은 번호가 일어난 것을 기번이라는 말을 써요. 왜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 군대 가서 기상 그러죠? 그 기자가 일어설 기자입니다. 그럼 번호가 일어난 방향이 어느 쪽이다? 북서 쪽이다. 그래서 북서 기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북동이죠? 여기를 북동에서 번호가 일어나기 때문에 북동 기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번호가 시작된 것이 기번이라는 말 썼으니까 북서의 반대말은 북의 반대말은 남, 서의 반대말은 동.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작이 어디예요? 북동이죠. 근데 반대 방향은 북의 반대말은 남이고 동의 반대말은 서니까 요거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채택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 23회에서 우리나라 집은 남동에서 북서로 부여한다. 틀리면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볍게 참고해서 정리하실 부분이고 원래는 토지등에 따라 지번부여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편집까지 날라간 것 같네요. 근데 지번의 변경은 생략을 하고 지목을 봐드릴게요. 지번 변경 아직 볼 필요는 없고요. 밑에 지목이란 말이 따라 부르는데 지목이란 것은 아까 우리가 용어 정리할 때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하는 것이 지목이라고 떠들었는데 분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지형 지목이 있고 또 하나가 토성 지목이 있고 마지막에 용도 지목이 있더라. 토지 생김새 보고 정하는 것이 지형 지목, 토지 성질 보고 따지는 것이 토성 지목, 용도 보고 정하는 건 용도 지목인데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목의 정의는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이 바로 지목입니다. 뭘 따라서 구분했다고요? 용도입니다. 우리나라 용도 지목에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게 되면 지목 설정의 원칙이 따라 부르는데 지목 설정 원칙은 또 제목밖에 안 나와 있네요. 지목은 이제 기본적인 법에 나온 네 가지 원칙이 있게 됩니다. 제목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 어차피 두꺼운 책에 나올 테니까. 1필 1목의 원칙. 이 말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자. 1필지 1지목 그럽니다. 다른 말로 단식 지목이라고 불러요. 단식 지목. 우리나라 지목이 아까 몇 개 있다고 설명드렸나요? 28개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지목을 다루는 나라가 4개 나라가. 토지 지목을 따지는 나라가 4개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 있고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목을 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목이 28개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지목이 24개밖에 없어요. 중국은 안 따져요. 지목 법적으로.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목이 64개예요. 대만은 36개고. 그러니까 64개 분리하려면 힘들겠죠.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건 연립주택이건 아파트이건 전부 다 한 글자 대로 따지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에도 단독주택인지 연립이 다 세분 들어가요. 그 자세하게 세분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아진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감정평가할 때도 우리 지목은 참고만 하지 실제로는 이념평당 따지기 때문에 이 지목은 우리 공부할 때만 사용하는 것 뿐이지 토지 거래할 때 보고 따지는 거지 크게 뭐 뭐라 그럴까 실무상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토지 거래 대장상 지목이 뭐냐 이거밖에 안 따지지. 근데 문제는 실제 지목은 뭐 대로 이용하고 있고 공보상 지목은 전이다. 그럼 뭘로 거래하실래요? 이제 형질 변경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목 변경할 수 있느냐를 따져가면서 가격을 따져가다 보니까 참고하는 것뿐이란 얘기예요. 감정평가사들도 대장의 지목은 참고만 하지 이거 보고 따지질 않아요. 자기는 직접 나가서 다 따져보면서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평가할 때도 훨씬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은 법적인 지목은 말 그대로 참고하는 기준이란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만 배우다 보니까 아마 독일처럼 64개 지목 배우라고 그러면 한번 머리 쥐날 겁니다. 그나마 28개밖에 없으니까 분류는 하시는데 지목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은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땡땡 쳐두시고 양입지 아까 하나의 필지 안에 지목이 다른 게 두 개가 있더라. 이때 주된 지목을 따라가 지목을 정하겠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인데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나오게 된 토지가 바로 양입지예요. 아까 아파트 안에 도로는 도로로 분류하지 않고 대로 편입이 되더라. 그럼 아파트 대지가 주된 땅이고 도로는 종된 땅입니다. 그 주된 땅을 따라가 지목을 정하는 것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되어서 아파트 안에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 대로 보더라. 이런 원칙이 바로 주지목 추정 원칙이란 말을 쓴 것이고요.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은 영속이란 말이 뭘까?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럼 지목을 정할 당시에 용도 보고 정할 때 용도가 일시로 바뀌었다고 지목을 바꿔주지는 않는다가 됩니다. 그럼 원래 지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목을 배우게 되면 많이들 놀래세요. 지목을 배울 때 임야라는 땅은 뭘로 이해하시느냐? 대부분 산으로 이해하시는데 임야의 종류가 좀 많아요. 임야는 나중에 법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임야입니다. 임야는 종류 7개가 있어요. 수림지, 나무 우거진 땅도 임야, 대나무 우거진 땅, 중림지도 임야, 암석지, 돌로 된 땅도 임야, 자갈, 모래땅도 임야입니다. 습지, 황무지까지 임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물고 있는 습지가 있죠. 습지도 지목은 임야예요. 우리가 산만 임야가 아니라 봐서 이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전부 다 임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 모래땅. 다 하천이 임야예요. 법적으로. 그럼 자 모래땅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죠. 그럼 저 동해안 가면 해수욕장 모래땅 쭉 있을 겁니다. 그 지목이 뭐다? 임야란 얘기예요. 모래땅은. 아 죽겠네. 그러니까 모래땅 지목이 뭐라고요? 아 자꾸 외치세요. 임야 임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달라요. 법에 따지는 기준은 이 뿔뚝 올라온 산만 산이 임야가 아니라 종류가 좀 많습니다. 네? 아 산자 붙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언제 산자가 붙더라?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는 산자가 붙는데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 헷갈릴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큰 틀이 임야는 질문했기 때문에 임야는 등록하는 장부가 어디고?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죠. 이 기본 원칙이지만 등록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 임야가 아닌 땅도 임야대장 나올 수가 있고 토지대장이지만 임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바꿔갈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혹시 골프 치시는 분? 다 안 치세요? 골프장 나가면 골프장도 주로 어디 있나요? 산속에 있죠? 골프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 체육. 운동이니까. 스포츠니까 골프도 체육용지인데 그 골프장 지번을 보게 되면 무슨 산 몇 번지예요. 어느 산자가 붙을까? 체육용지인데. 등록한 장은 임야대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절은 종기용지거든요. 절은 다 어디 있나요? 산속에 있죠. 종기용지는 임야가 아니잖아요. 절 주소 보면 다 삼해번지로 붙어 있어요. 왜? 대부분 다 이 산이 전부 다 임야, 대장 임야도 등록한 토지인데 조그만 절터가 하나 있더라. 이것만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게 쉬울까? 같이 관리하는 게 쉬울까? 같이 관리하기 쉬우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 종기용지지만 등록을 그냥 거기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 이게 기본 원칙이죠. 반드시라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꿔갈 수도 있는 예외가 발생하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공부할 때. 아시겠죠? 근데 문제 지번을 붙일 때는 지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더라 아까? 대장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임야, 대장, 임야도는 산자가 붙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체육용지에 있는 골프장은 임야가 아니지만 산자가 붙어 있잖아요. 산자가 붙은 이유는 등록한 장소가 어디니까 임야대장이다 보니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배울 말이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래땅 지목이 아까 뭐다? 이거 먼저 설명해야죠. 모래땅은 지목이 임야죠. 그럼 바닷가에는 모래땅은 임야로 분류하는데 여름 한철에 보기에는 거기 뭐 피서지, 유원지화 시켜놨어요. 그럼 모래땅인 상태가 더 길어요? 유원지로 쓰는 계절이 더 길어요? 봄, 가을, 겨울은 모래땅인 상태고 여름 한철만 일시적으로 유원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유원지를 이용했다고 해서 지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이라는 말 씁니다. 그럼 일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지목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속성이라는 말 쓰고요. 근데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지적법이라는 이 법률은 토지를 보고 따지다 보니까 개발 사업을 통해서 형질이 바뀌게 되면 토지 구역만 정리가 된 경우에는 건물 짓지 않아도 지목은 대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의실을 이렇게 쭉 잘라놨다고 가정해보자. 이쪽은 아파트 지을 부지, 여기는 학교 지을 부지, 여기는 주차장 부지 쭉 만들어 놓은 경우에 아직 학교도 안 짓고 아파트도 안 짓지만 앞으로 질 걸 대비해서 이쪽 지목은 대로, 여기는 학교 용지로 주차장으로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고 쓰는 겁니다. 목적을 따라가서 지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다는데 4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일필, 일목, 두 번째가 주지목 추종의 원칙,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 마지막에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4개 원칙을 통해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는 것은 밑에 표기란 말 나오는데 지목은 4개 장부에 나옵니다. 지목은 어디 나오느냐? 지목이 나오는 장부는 아까 대장이 몇 개 있더라? 4개 있었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 그 중에서 대장 중에서 토지 대장하고 임야대장, 이 2개 대장의 지목을 등록하게 되고 또 나오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을 등록할 때는 등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서 대장에 나올 당시에는 지목은 정식 명칭을 적게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이고 도면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만약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에 대장에는 과수원 다 나와요.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도면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기재합니다. 부호 한 글자만 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칙은 부호 딸 때 원칙이 머리 글자 두 문자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두 문자주의에서 머리 글자 따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두 문자 따게 되어 있고 두 문자라는 얘기는 과소되고 뭐를 따라 머리 글자가 과가 되겠죠. 과를 따는 게 방법이에요. 한 글자만 땁니다. 근데 문제 지목이 28개가 머리 글자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쓰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두 문자가 아니라 차 문자를 따는 경우가 4가지 있게 됩니다. 차 문자라는 얘기는 전국 수석이 1등이고 차석이 2등이죠. 그 차 문자를 따는 경우가 4개가 나오는데 하천의 경우는 하를 따면 안 돼요. 천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유원지의 경우는 시험은 이걸 내는 거예요. 유원지의 경우는 원을 따게 되어 있고 공장용지의 경우는 공을 못 따고 장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주, 차, 장의 경우는 차를 땁니다. 요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머리 글자예요. 그러면 지목이 총 20 몇 개 있더라 아까?
8개라고 설명드렸었죠? 28개 중에서 4개는 요건 차문자예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가 머리 글자입니다. 그러면 24개를 외우실래요? 4개를 외우실래요? 이걸 외워야겠죠? 이게 신상이 유익하겠죠? 하천은 모를 따고 천을 땁니다. 왜 하를 안 딸까? 하를 따게 되면 똑같은 하는 없지만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학교용지랑 비슷해요, 말이. 하학 비슷하니까 구별하라고 아예 그냥 천을 따버린 거예요. 유원제는 원을 따는 이유가 나중에 지목이 책에 안 남아있는데 지목 배우시게 되면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유지. 유지도 유를 따기 때문에 겹치다 보니 원을 딴 겁니다. 공장용지는 공을 따버리면 공원이랑 지목이 겹쳐버려. 공원. 그러니까 공을 안 따고 원을 딴 것이고 장을 땄고 주차장은 주유소용지가 있어요. 주유소랑 똑같다 보니까 피하기 위해서 차를 따해서 천원장차 이렇게 외우세요. 나중에는 뭐라고요? 천원장차. 이게 18회, 19회, 20회, 23회 요거로만 4번 냈어요. 기출문제를. 서비스 문제 아닌가 이거 나오면? 서비스 문제죠?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4개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머리 글자예요. 그럼 잡종지는 뭐를 딸까? 잡종지. 잡종지는 종을 딸까? 잡을 딸까? 잡을 따겠죠? 요거 4개 뺀 나머지 전부 다 머리 글자니까. 묘지는 묘를 땁니다. 광천지는 광을 땁니다. 목장용지는 목을 땁니다. 목을 따라고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목장용지는 아까 목을 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그거 시험에 내기 때문에 요 4개만 기억해서 외워놓으면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표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코드번호 플러스 정식명칭 써있죠? 박스 안에. 코드번호가 뭡니까? 물어보시는데 코드번호 다른 게 아니라 지목이 몇 개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28개가 있더라.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지목이 나중엔 순서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전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답. 3번째가 과수원. 4번째가 목장용지. 5번째가 임야 이런 쪽에 전답, 과목임, 광영, 대장학 쭉 28개 만들어집니다. 맨 마지막 지목이 28번째 잡종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이 지목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처음 나왔죠? 넘버 1, 01. 두 번째 나왔네. 넘버 2. 세 번째 나왔죠? 넘버 3, 03. 맨 마지막이네. 몇 번일까 번호가? 오케이, 28번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지목이 전일 경우는 전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01 전을 적어줘요. 이 01이 여기 코드 번호라는 것이에요. 코드 번호고 얘가 정식 명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가 아까 코드 번호 나와 있는데 코드 번호는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거 몇 개 안 물어봐요. 그래서 대장에는 지목 어떻게 기재하시고 자꾸 외치세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 적는다. 기억하시고 도면에 기재할 때만 부호로 기재하더라. 부호는 원칙이 머리 글자가 원칙이 돼. 차문자 따는 경우, 두 번째 글자 따는 경우는 4가지가 있더라. 하천하고 유원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주차장, 천원, 장차 이렇게 기억하시되 천원장은 여관 이름이죠? 아닌가? 천원장? 여관 이름이죠? 차 타고 간대요. 이 여관은 러보트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천원장차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다 외우게 돼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적검은 2번만 들으면 대부분 다 외워지니까 5월달쯤 시험 볼 때 지적검은 대부분 많이 맞으세요. 항상 속 새기는 게 뭐다? 등기법이 속을 새길 겁니다. 아마 시험장 갈 때까지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냥 나중에 하시랜다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나오는 데가 거의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들이파고 들어가도 대부분 다 맞아요. 지금 오늘 배운 게 뭘 배웠어요? 용어 정리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게 또 필지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집원 아까 살짝 맛만 봤네요. 지금 지목 배웠죠? 면적하고 경계 남았죠? 그 집원, 지목, 경계, 면적에서 5문제가 나와요. 시작법에서. 앞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 받아서 공부하실 때 앞에만 잘 하시면은 지적법 반 이상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하게 몰려있다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러면 거긴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법은 하라는 데만 하셔도 10개 맞아요.
그거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겠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적까지 마저 본 다음에 끝낼게요. 아까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이라고 그랬죠? 2차원 지적인데 면적은 항상 수평 면적을 따지게 됩니다. 면적을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면적 측정 대상의 이 방법은 아직 보지 마시고 못 따라오니까 오른쪽에 등록이란 말이 나와요. 등록 나오는데 페이지 찾으셨어요? 또 오른쪽 보니까 600분의 1 나와 있고 경계점 저 앞에 등록번 나와 있고 기타라고 나와 있죠? 기타 옆에다가 천 써주세요. 천. 기타 옆에다가 요 천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쳐놓으시고 600분의 1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옆에다가 100 써주세요. 써놓으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싹 지워버리고 조만큼 쓰면 되겠네. 이제 면적도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줍니다. 근데 면적은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를 주는데 면적이란 건 아직 대상을 외우지 마시고 외워봐야 이제 공부가 안 될 테니까 면적의 정의는 면적은 필지의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르고 면적이 나오는 장본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이 두 개의 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 장부입니다. 자꾸 옆에 써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지목은 어디 나오더라? 지목 나오는 장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면적이 나오는 것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만 나오는데 면적을 등록할 당시에는 아직 대상은 아직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외울 부분이고 축척 따라서 등록한 단위가 바뀌어요. 축척의 분모가 1000단의 축척이 있고 100단의 축척이 있게 됩니다. 분모가 축척의 종류는 나중에 다 외워지는데 지금 간단히 맛만 보여드릴게요. 축척은 지적법에 총 7개가 정해집니다. 축척은 500분의 1이 있고 분의 1 생략하고요. 그다음 6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고 1200분의 1이 있고 24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해서 총 이 7개가 법적인 축척이에요. 몇 가지 축척이 있다고요? 7개가 있는데 축척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감만 잡으시면 돼요. 고수업 칠 줄 아세요? 고수업 못 치시는 분? 못 치세요? 국민놀이를? 배우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제가 세 분만 졸아요. 큰일 났다. 자, 그럼 칠 줄 아세요? 못 쳐요? 의외로 칠 줄 아세요? 못 쳐요? 남자분들은 다 치시죠? 네? 남자분들은 칠 줄 아시죠? 예, 고수도. 자, 그럼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따라오자고요. 내가 딱 난 게 500이 났어요. 피박이면 1000. 요번에 난 게 600입니다. 피박이면 1200. 흔들면 2400. 3000의 상한가 6000 더블로. 더블 기억하시라고. 예. 더블로 기억하시라고. 500의 더블은 1000. 600의 더블은 1200에 2400. 3000의 더블은 6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축척은 그냥 500, 600, 1000, 1200 이러면 딱 끊어지니까 더블로 감을 잡으시라고. 500의 더블은 1000, 600의 더블은 1200에 다시 한번 더블은 2400, 3000의 더블은 6000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감 잡으면 돼요.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감 잡고 어떤 게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법이 정한 축척 7가지예요. 이 중에서 분모가 100단위는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죠. 100단위 일로 가는 것이고 1000단위는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그랬다. 거꾸로. 여긴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네요. 위에 거는 100단위 일로 오는 것이고 1000단위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1000단위가 많죠. 항상 많은 게 원칙이에요. 많은 게 원칙, 적은 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칙이란 얘기는 1000단위의 경우는 면적 등록할 당시에는 축척은 또 설명드릴 거예요. 면적은 1제곱미터가 등록한 단위 면적입니다. 100단위는 얼마까지 가느냐? 0.1제곱미터 등록한 단위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구하는 자리 숫자예요.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의 경우는 그 책 읽어드릴게요. 아직 모르지 이거 뭔 말인지. 이거 봐도 몰라요. 지금은 요거 봐야 알아요.
보고 책 봐드릴게요. 축척의 분모가 1000단위는 얼마까지 구하시고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것이고 축척의 분모가 100단위일 경우는 0.1까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1000단위일 경우 얼마까지 결정하셔라? 1의 자리까지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까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등록하는 최소 면적이자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인데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어디가 많다? 1000단위가 많지요? 많은 게 원칙, 적은 게 예외. 원칙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이에요. 기준을 숫자로 바꾸면 1입니다. 항상 군대 생활한다거나 체육 운동회 할 때 체육 시간만 되면은 줄 세우기 위해서 체육 선생이 기준을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 네, 그럼 기준. 아니 왜 이 방이 같은 아무래도 자 기준 그러면 손바닥도 기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뒤로 번호. 뒤로 번호. 뒤로 번호. 자 뒤로 번호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자 기준. 뒤로 번호. 거기까지만. 자 기준이 오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그랬지 하나.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항상 1000단위가 많으니까 얘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기준은 숫자 얼마까지 정해라? 1까지 정한다. 그럼 100단위 소수점 한 자리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럼 이 면적은 어떤 면적? 최소 면적의 뜻은 1000단위 아직 여기 보시라 그랬어요. 그 책 봐도 몰라요. 책에 있는 거 뭐 읽어드릴 테니까. 1000단위에서 면적을 결정한 결과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1까지 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구한 면적이 1000단위에서 0.1서부터 1이 나왔더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로 가는 겁니다. 그럼 0.2가 나와도 얼마? 1. 0.3이 나와도 1. 0.7이 나와도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00단위는 무조건 얼마로 가라? 1 미만은 1로 가는 겁니다. 100단위의 경우는 최소 면적이 얼마래요? 0.1이죠? 축척이 100단위일 경우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의 필지 면적을 결정한 결과 0.01서부터 0.1이 나왔더라. 무조건 0.1로 가는 겁니다. 0.02가 나와도 0.1, 0.09가 나와도 0.1로 가기 때문에 1000단위에서 1 미만은 무조건 얼마로 가고 1000단위에서 1 미만은 1로 가는 것이고 100단위에서 0.1 미만은 무조건 0.1로 가고 구하는 자리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의 필지 면적을 구했더니만은 13제곱미터 나왔더라. 그럼 1의 자리까지 결정했죠? 손댈 필요가 없어요. 끝났고 여기도 얼마까지 구해야 돼요? 소수점 한 자리니까 구한 면적이 13.5가 나온 경우 소수점 한 자리 결정 끝났네요. 이러면 문제 될 게 없어요. 여기까지 딱 나와준 문제는 좋은데 문제는 뒤에 하나씩 달고 들어온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위에 1000단위 얼마까지 결정하실 것? 1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자르고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죠? 그럼 여기까지 잘라서 뒤에 붙은 이 숫자를 올리거나 버리거나 결정을 해주는 것이 단수치를 쓰는 거예요. 구하는 1까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오기 전까지 배웠던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배우던 게 4, 4, 5, 6이죠. 4부터는 버리고 5부터는 올리는 게 4, 4, 5, 6인데 법에서는 4, 4, 5, 6을 쓰는 게 아니라 5, 4, 5, 6법을 써요. 5, 4, 5, 6법. 5를 기준으로 올리고 5를 기준으로 버리는 게 5, 4, 6법이에요. 그걸 따져갈 줄 아느냐, 이제 그걸 이제 배우는 게 순서인데 이 5, 4, 6법의 경우는 법은 다 5, 4, 6법 씁니다. 4, 4, 6법은 바깥에 얘기고 차이점은 쉬워요. 자, 여기부터 보자고. 자, 그럼 여기 얼마까지 결정해야 돼요? 자꾸 떠드셔야 돼요. 이해를 위해서 1까지 결정하게 돼 있죠? 1까지 결정할 때 뒤에 붙은 숫자가 0.5가 달라붙어 있네요. 요거 빼고 나니까 0.5가 달라붙어 있죠?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만도 있더라요. 0.5를 초과하면 올립니다. 미만은 버리면 돼요. 그럼 0.5를 초과했던 얘기는 13.6이 나왔더라.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1의 자리죠? 항상 잘라야 돼요. 여기까지. 딱 자른 다음 상태에서 0.5 초과 미만 6이니까 초과했죠? 그럼 올라가서
14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초과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미만의 경우는 버리라 그랬죠? 13.4가 나왔더라. 그럼 1까지 결정을 하는데 0.5 얘는 미만 초과 4니까 미만이니까 버려서 13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쉽게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려라요. 여기까지 해갔어요. 그럼 5일 경우 어떻게 할까? 5일 경우는 초과도 아니고 0.5의 경우 미만도 아니잖아요. 0.5가 딱 나온 경우는 초과도 미만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는 5의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보고 따져요. 끝수 보고 따져 들어가는 끝수가 얼마까지 결정해요? 1의 자리죠. 요걸 보고 따져. 요 숫자가 뭐가 나왔느냐. 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도 있고 0이나 짝수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짝수는 버립니다. 홀수일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올리고 짝수는 버리는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홀딱 올리고 쫙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빨리 따라하세요. 홀딱 올리고 쫙 버린다. 그럼 13.5가 나왔다. 14.5가 나왔다. 얼마까지 결정할 거예요? 항상 9월째 자르시라고 그랬죠? 난 1까지 결정할 것이다. 그럼 0.5 둘 다 초과 미만. 0.5에 딱 걸렸죠. 초과도 아니고 미만도 아니잖아요. 이때 앞에 숫자가 여기에 홀이냐 짝이냐 못 찾아가는 거예요. 홀수인가요? 3은 올라가서 14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4.5의 경우는 딱 걸렸죠? 앞에 숫자가 4 짝수네요. 그럼 얘는 버려서 14가 되는 것이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3.5하고 14.5의 경우 등록하면 똑같이 14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등록하는 단위 면적이. 이게 5서유법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알고 계시는 4서유법의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5 이상은 올리고 3m로 버리면 4서 5비였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5서유법은 4m 버리면 똑같고 6부터 올리는 거예요. 5일 때만 5가 딱 나온 게 앞에 숫자 이게 홀이냐 짝이냐예요. 이해 갔어요? 홀수가 나온 경우는 올리고 짝수는 버린다. 이게 그 뜻인데 자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18.5가 나왔더라. 얼마로 갈까? 항상 9할짜리 자르시라고 그랬죠? 얼마까지 갑니까? 1까지 가겠네요. 그럼 0.5 초과 미만. 딱 걸렸잖아요.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8 짝수네요. 버려서 18로 가는 게 그 뜻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올리고 미만은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8이 홀이의 짝이에요. 짝수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요게 끝수, 요 끝수가 요게 뭐가 나오느냐. 홀수가 나오면 올리고 짝은 버리라고 그랬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볼까요? 224.51 나온 경우 얼마가 될까? 얼마까지 결정해요? 얼마까지? 이래저래 항상 9할째 자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0.5 초과 미만. 5 1이 커요? 5가 커요? 5 1이 크잖아. 그럼 이 초과했잖아요. 올라가서 225가 되는 거예요. 6.5 따지는 게 아니라 1 달라붙은 게 있잖아. 얘가 더 크니까. 이해 갔어요? 자 이제 0.5 기준으로 쉽게 가는 거예요. 0.5 기준으로 0.5보다 크다. 그럼 올리고 0.5보다 작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0.5 딱 걸리게 되면 앞에 숫자가 홀수면 요게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요. 오케이? 이게 5서유법의 뜻이에요. 헷갈리죠? 아, 말씀을 하셔야지. 헷갈리죠? 네, 2번 들으면 알게 됩니다. 한 번에 나가면 저도 1년 먹고 살아야죠. 아니 지금 이제 저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오면 빼길 못해요. 네? 빼기 할 건 없어요. 빼기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아, 그럼 숫자가 나도 나중에 알게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에 천 단위 얼마까지 결정해요?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소수점 자리죠. 이거 똑같이 내려오면 돼요. 여기는 얼마까지 0.1까지 결정하다 보니까 여기 0.05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개념은. 0.05를 기준으로 0.05 초과하게 되면 올려라 버려라. 올리면 되겠죠? 0.05 미만의 경우는 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0.05 딱 나온 경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이번에 끝은 뭘 보고 결정할까? 요거 보고 결정. 요 숫자. 여기 구하는 끝자리 숫자니까. 요 숫자가 홀수가 나온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올려라 버려라. 올리고 짝수일 경우는 0과 짝수는 버립니다. 기출문제 나오기를 자 330.5가 나온 경우에 얼마입니까? 여기 기출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730.45가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럼 둘 다 얼마까지 잘라요? 항상 구할 자를 자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0.1까지 자르겠죠? 자른 상태에서 0.05 둘 다 초과 미만 딱 걸렸죠? 딱 걸린 경우 앞에 숫자가 홀이다 짝이다. 홀 올라가서 얘는 330.6 여기는 짝수인가요? 4 버려서 730.4가 된 것이 기출문제예요. 이게 두 번 들으면 누구나 다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건 23회 때인가 21회 나와도 여기 한 번 나왔었는데 235.551 나온 경우 얼마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랑. 그럼 얼마까지 결정하더라? 0.1까지. 그럼 0.05 초과 미만. 초과했으니까 답은 235.6이 된 거죠. 기출문제 답입니다. 똑같은 답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한번 냈고 얘 한번 냈고 얘 한번 낸 거예요. 올해 이거 또 내고 들어왔어요. 기출문제에서. 또 나왔으니까 여기도 문제는 이건 알고 들어가시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시면 헷갈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가시느냐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여기까지만. 천단에는 축차호가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제곱미터 100단위는 0.1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니 헷갈리면 안 돼요. 1000단위가 많아요? 100단위가 많아요? 많은 게 항상 원칙이자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게 원칙이자 기준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뭐다? 1.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1000단위일 경우 1까지 간다. 100단위 0.1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 번 교재에서 써드린 게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찾으셨어요? 제목에. 거기에 100단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는 1000단위다 보니까 1000단위는 기타부터 먼저 볼게요. 1000단위 자연수까지 등록하더라. 그래서 등록하는 면적이 얼마까지 가신다? 1제곱미터까지 가더라. 찾으셨죠? 그 밑에 보니까 그럼 1까지 가다 보니까 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버리는 겁니다. 0.5를 초과할 때는 올리는 거예요. 0.5일 때에는 딱 걸린 경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딱 올리고 여기나 짝수는 쫙 버린다. 그래서 실판에서 요거죠. 여기 위에 자 0.5 기준으로 0.5 초과했네. 6은 올렸어요 버렸어요? 이 자꾸 떠들어야 돼. 0.5 초과 6은 올렸죠? 미만은 4는 버리더라. 0.5가 딱 나온 경우는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 13.4가 나온 경우는 5 딱 걸린 경우에 3이 홀수니까 올려서 14가 됐고 14.5의 경우는 짝수니까 버려서 14가 된다 이 뜻이에요. 한번 잡았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나중에 두 번 들으면 다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이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까지 결정하느냐? 제곱미터의 한 자리까지. 다른 말로 0.1 제곱미터인데 방법은 0.05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버린다. 0.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올린다가 되고 0.05 제곱미터일 때에는 앞에 숫자 끝자가 홀수면 홀딱 올리고 영원한 짝은 버린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게 헷갈리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천단 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개념성으로 1000단위의 경우는 얼마까지 등록하시고 1의 자리까지 100단위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잡아놓고 여기 달고 들어가시면 쭉 풀려나가는데 이게 뒤바뀌면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두 번 들으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기타에서 축척과 거리, 면적과의 관계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밑에 거꾸로 갈게요. 정단, 무, 보부터.
우리가 75년까지 척관법이라는 법을 사용할 때 쓰던 것이 정단무보였었어요. 정단무보. 지금은 안 쓰는데 정단무보란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일정, 일단, 일무, 일보 그럽니다. 일정은 3,000평, 일단은 300평, 그 다음 일무는 30평, 그 다음 일보가 1평이에요. 그래서 3,331평을 정단무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골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게 되면 올해 고추 몇 단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추 3단 심었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3단이라는 얘기는 한 단에 몇 평이더라? 300평이죠. 곱하기 3 하게 되면 900평 심은 것을 우리 3단이란 말 쓰는 거예요. 단 묶어서 한 단, 두 단, 3단이 아니라 그게 우리만의 잣대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헥타르 아세요? 아르 가로가 10m, 세로가 10m. 요게 1 아래예요. 아르고 반대로 가로가 100m, 100m가 1 헥타르예요. 이게 그래서 약 1000제곱미터, 3000평 넓이를 1헥타르란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산에서 불났을 때 6헥, 몇 헥타 태모도 얘기하지 않나? 그 헥타란 말이 가로 100m, 세로 100m가 이게 1헥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으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요거 감 잡았죠? 이거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이거 미국 애들이 쓰는 말이고, 우리만 잤던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요. 사용하지 마시고 75년도부터 없어지면서 뭐가 나왔느냐? 제곱미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반올림에서 3.3058 정도의 한 평의 넓이에요. 여기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곱한다고요? 121분의 400 곱하게 되면 3.3058이 나옵니다. 이 반올림 값이에요. 나중에 이제 계산기 가지고 400 나누기 120이라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3.305785이 쭉 나가는 걸 반올림한 거예요. 그래서 8로 가니까 나중에 곱할 때는 내가 땅이 30평이 있다. 30평이 있을 경우 30평을 제곱미터로 바꾸고자 할 때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먼저 400 곱하는 겁니다. 그럼 12,000 나왔나요? 30 곱하기 400 하니까 12,000 나왔죠? 나누기 120을 딱 때리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평을 계산할 당시에 이걸 곱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얼마를 곱한다고요? 121분의 400 곱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 얼마를 곱해라? 한 평 곱하기 121분의 40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축척과 면적과 관계인데 이거 지워버리고 계속 축척이란 말이 무엇이냐? 이거 지워버릴게요. 축척이라는 것은 거기 책에 나온 대로 보면 헷갈리니까 그걸 풀어드릴게요. 축척이란 것은 실제 거리가 있게 되면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도면상 거리, 이게 축척의 뜻이에요. 이걸 축척의 의미인데 실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부터는 아주 어려운 수학이에요. 직선거리가 60m다. 60m일 경우에 축척을 500분의 1로 줄여라요. 도면상은 몇 센티미터로 나옵니까? 이게 축척의 뜻입니다. 그럼 축척이란 건 실제 거리가 얼마래요? 60m 하죠? 60m 곱하기 500분의 1 하게 되면 몇 센티미터로 나옵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산수예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터를 뭘로 가려고 그래요? 센치로 갈 거죠? 그럼 얘를 센치로 먼저 바꿔야 돼요. 1m가 몇 센치? 100cm니까 60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6은 6에 동그라미 3개니까 6000 cm 하죠? 6000 cm 곱하기 500분의 1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6000 나누기 500 하라는 얘기니까 6000 나누기 500 하면 얼마? 12cm가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럼 실제 거리 60m를 500분을 도면으로 줄이게 되면 12cm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면상에선. 그 거꾸로 도면상 거리 주고 축척을 주고 실제 거리 뽑아라 그러면 뽑을 수 있겠어요?
요거 주고 이거 준 다음에 이거 뽑으라 그러면 뽑을 수 있겠죠? 12cm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5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도면상 거리가 3cm다. 축척이 1200분의 1일 경우에 실제는 몇 미터입니까? 이게 실제 문제였었어요. 아주 산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또 좀 좋겠죠? 3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 1200 하면 3600cm네요. 그럼 3600cm에서 미터로 바꾸려고 그러면 공 2개 지워버리면 되니까 36m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이해 갔어요? 네, 이게 아주 산수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것이 한번 따져보자고. 자, 한 번은 나오기를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더라.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다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럴 경우 실제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예요. 실제 문제입니다. 그럼 가로가 3cm, 세로가 2cm더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2, 3은 6 곱하기 500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면적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 가로 곱하기 실제 세로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3-7이라는 얘기는 실제 길이 도면상 거리. 도면상 거리니까 실제로 환산을 해야 실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더스탠드? 그럼 3 곱하기 얼마의 실제 면적이 나올까? 3 곱하기 500 하면 되겠네요. 3, 5, 15 가로는 15m. 세로는 2, 5, 10m 곱하기 하니까 150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건 축척을 알아야 문제 푸는 거예요. 축척의 뜻을.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자고. 그럼 똑같은 문제로 가로가 3cm, 세로가 2cm의 축척이 있더라. 이번엔 축척이 500이 아니라 축척이 더블 1000분의 1이에요. 실제 면적이 얼마일까요? 풀어보세요. 지금 축척이 몇 배 차이죠? 500과 1000이니까 2배죠? 더블 된 거 아니에요. 그럼 2배일 경우에 면적이 몇 배 차이지?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럼 가로는 몇 미터더라? 가로는 3 곱하기 1000이니까 30m. 세로는 2 곱하기 1000이니까 20m 곱하기 하게 되면 600제곱미터. 그럼 축척이 더블일 경우에 면적은 몇 배 차이지더라? 2배요? 4배요? 4배죠? 이 관계, 이게 축척과 면적과 관계라는 것이에요. 축척은 이게 축척의 뜻이고 축척이 더블일 경우 면적은 2배 차이가 4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2배라는 얘기는 1과 1일 경우는 1입니다. 1제곱미터. 근데 더블 축척이 더블일 경우 여기도 1,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2는 4가 돼버리니까 축척이 더블일 경우 완전 4배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4가 되면 4, 16이니까 4에 또 더블 돼버리면은 16 돼버리니까 제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축척이 2배가 발생하면 면적은 몇 배 차이더라? 4배가 차이지는 게 그 뜻이다 보니 여러분 교재에서 여러분 축척 한번 보자. 1번에 축척과 거리는 미터분의 1 실제 거리분 도상거리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도상거리 실제 거리분 도상거리분 헷갈리니까 이것만 집어넣으면 될 거야. 얘를 집어넣으면 내리면은 실제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가 이게 축척의 뜻인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풀어드린 거라고. 실제 거리 곱하기 뭐래라? 자꾸 외치세요. 실제 거리 곱하기 축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도면상 거리가 나온다. 이걸 축척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n분의 1은 가로천도 제곱이라고 써있죠? 제곱이라는 축척이 2배가 되면은 4배가 커지니까 제곱 변경이 발생해서 4배 차이지는 거예요. 이게 축척과 면적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쉬워요? 어려울 거야 아마 맨 처음에는. 그냥 들어본 기억만 나면 돼요. 어차피 이 책 다 버리고 나중에 새로운 책 보실 때 다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다 보면 다 외우실 부분인 거지 한 번 듣고 다 외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계 보도록 하는데 경계 시간이 다 됐네요. 경계는 다음 주에 볼게요. 처음부터 뭐 10시 넘어가서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오늘 많은 거 배웠거든요. 세부적인 사항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집원 중요했고 지목 중요했고 면적이 또 중요한데 다음 경계까지 중요합니다. 이 오늘 배운 내용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5문제가 나와요. 12문제 중에서 요 3시간 분량에 5문제 몰려 나온다는 얘기는 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월달, 3월달 나갈 때 그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책에다 신나게 쓰셨죠? 네, 그때 책 버릴 거니까 열심히 쓰세요. 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제목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인문서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 다 나와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나중에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책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책 열심히 쓰실 필요는 없고 용어 정리 차원으로 열심히 보시면 돼요. 어차피 돌아서는 다음 주에 와서 설명드리면 다 기억에 남는 사람 없어요. 한 번 듣고 더 기억한다 그러면 그분 천재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듣고 잊어버리고 자꾸 반복하는 거니까 안 빠지시면 합격을 합니다. 빠지면 장담 못해요. 내가 뭘 버려야지 내 손에 쥐워지는 게 자율증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시간 좀 할애해서 새로 지식 얻는데 좀 매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강의 고생하셨고요.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열심히 쉽게 했는데 어렵긴 어렵죠.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빠른 게 아니라 말을 몰라서 그래요. 말을 알다 보면 제 말도 2배로 들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